속보. 한국. 세계 1위로 실전 성공길 분만에 드론 120 개박살. 충격 F-21 초속 30만큼 레이저 탑재.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8일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의 첫 실사격에 성공했다. 8일 방위사업청은 오늘 서해 상공에서 실시한 KF-21 공대공 무장 유도 발사 시험이 오후 3시 12분 성공적으로 완료됐다라고 밝혔다. KF-21은 이날 오전과 오후 사천공항에서 이륙해 공중 목표물을 조준해 미티어를 발사했다. 방사청은 이번 시험은 항공기로부터 발사된 미사일이 안전하게 분리돼 이탈된 이후 국내 개발 에세, 능동전차 주사 배열, 레이더와 연동해 표적까지 유도하는 무장유도 발사 시험이라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이어 KF-21과 공대공 무장 간 통합이 안정적인 것을 확인. 전투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됐다라고 부연했다. 미티어는 마하 4, 음속의 4배 시속 약 4,896km의 속도로 약 100km 밖에 있는 적기를 격추시킬 수 있는 세계 최강 성능의 공대공 미사일로 꼽힌다. 유성 별똥별을 뜻하는 미티어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스페인 등 유럽 6개국이 개발한 것으로 참가국 공군 대부분이 이를 운용하고 있다. KF-21은 유로파이터, 나팔, 그리펜에 이어 미티어 실사격에 성공한 세계 4번째 전투기가 됐다. 또한 KF-21의 미티어 장착은 아시아 국가 최초다. KF-21엔 미티어 4발을 장착할 수 있다. KF-21은 지난 3월 미티어 시험탄의 무장분리 시험을 수행한 바 있다. KF-21은 미티어와 함께 독일 딜 디펜스의 AIM-2000 등 모두 2종의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다. KF-21은 미국 레이션의 GBU-12, 한화의 MK-82, 릭넥선의 KGB 등 10종의 공대지 폭탄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다. 특히 현재 국내에서 개발 중인 공중발사 순항미사일, RCM,도 KF-21에 탑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이 장기 소요로 개발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역시 추후 공대지 무기의 형태로 KF-21에서 운용될 가능성이 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 시속 6,120km 이상의 속도로 날기 때문에 서울 상공에서 쐈을 때 일본 남진이면 평양에 닿을 수 있다. 헌비와 군토나 잊어라, 자주포 변신한 국산 소형 전술 차량 공개된다. 박수찬의 대포의 포탄을 장전해서 적군을 향해 쏜다. 화약 무기가 처음 등장한 중세시대 이후 군사기술이 빠르게 변화했지만 대포를 사용해 적군을 타격하는 방식은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 요즘엔 목표물을 정밀 타격하는 유도무기들이 널리 쓰인다. 하지만 예전에 만든 대포들이 전장에서 꾸준히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그만큼 대포가 현대전에서도 유용하다는 의미다. 최근 들어 대포는 새로운 변화를 맞고 있다. 한국군 K-9 자주포처럼 궤도형 차량에 포탑을 얹거나 프랑스산 시저 자주포처럼 화포를 트럭에 탑재하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모양새다. 트럭보다 작은 군용 차량에 강력한 화력을 지닌 화포를 장착하는 시도가 등장한 것이다. 기동성과 화력이 모두 중시되는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화력의 빠른 발추가한 경량 자주포, 한국도 한국형 헌비인 소형 전술 차량에 곡사포를 탑재한 무기를 만들고 있다. 이르면 다음 달 초 충남 계룡시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 KDEX 2024에서 구체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화포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국내 방위산업체인 현대위안은 소형 전술 차량에 KG 178 105mm 곡사포를 탑재한 경량 자주포를 개발했다.
KD-178은 1970년대 국방과학연구소 (AD)가 미국산 M2 105mm 곡사포의 포신을 연장하는 등의 개량을 통해 만든 포다. 현재는 일선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다. 현대위안은 육군의 기술 검토 요청을 받아 KD-178을 소형 전술 차량에 탑재하는 방식으로 차륜형 자주포를 개발해 높은 수준의 화력과 기동성, 경량화를 확보했다. 육군 경보병 여단이나 공정부대 화력 지원용으로 만들어진 경량 자주포는 육군이 기존에 운용 중인 5톤 트럭 탑재 K-105A1 차륜형 자주포보다 우수한 성능을 지니고 있다. 운용 인원은 8명, 포대 지휘 4명, 화포 운용 4명이다. K-105A1은 수십 년 전에 개발됐던 5톤 군용 트럭을 플랫폼으로 쓴다. 유사시 비포장도로를 달리거나 진지로 이동할 때 야지 기동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산지나 계곡 등을 이동할 경우에도 차체 너비에 따른 제약을 피하기가 어렵다. 반면 경량 105mm 차륜형 자주포는 전투 중량이 K-105A1 18톤의 절반 이하인 7톤에 불과해 교량 등의 이용에 제약이 적고 대형 기동 헬기로도 수송을 할 수 있다. 차체 폭도 민수용 대형 SUV보다 10에서 20% 늘어난 수준에 불과해 폭이 좁은 산악도로나 계곡도 어렵지 않게 지날 수 있다. 포신도 K-105A1보다 더 길다. 덕분에 최대 사거리는 K-105A1보다 3km 정도 늘어난 14.7km에 달한다. 먼 거리에 있는 적군을 공격하는 데 쓰는 로켓 보조탄을 쏘면 18km 떨어진 표적도 타격할 수 있다. 현대위아의 경량 105mm 자주포는 표적을 향해 발사한 후 적의 반격을 피하기 위해 신속하게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 슈덴드 스쿠트 기능을 갖추고 있다. 포탄 궤적 등을 통해 포격 위치를 빠르게 파악하는 대포병 레이더나 무인 정찰기가 전장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기능이다. 위성 항법 장치를 이용한 자동 사격 제어와 더불어 정확한 표적 조준을 위한 관성항법 체계, INS 등의 첨단 기술도 적용됐다. 여기에 사격 통제 컴퓨터 등으로 구성된 자동 사격 통제 체계가 함께 운용되면서 분당 최대 10발을 포격할 수 있다. 포 아래에는 지지대 4개를 장착. 발사 시 반동이 모두 차체에 전해지지 않고 지면으로 향하도록 한다. 경량 105mm 차륜형 자주포가 유사시 표적을 타격할 때 사격 지휘 차량과 탄약운 반차량이 함께 움직인다. 지휘 차량에선 사격 지원을 계산하고 명령을 내리는 역할을 한다. 대대급 이하 전투지휘 체계로 전장 정보를 확인하고 전술 사격 지휘 체계로 사격 지원을 확보한다. 탄약운 반차량은 수십 발의 포탄과 부수 지원 장비 등을 싣는다. 현재 경량 105mm 차륜형 자주포는 시험평가가 진행 중이며 올해 말에는 육군에서 시범 운용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대위안은 다음 달 열릴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를 통해 국내외 군 및 업계 관계자들에게 경량 105mm 차륜형 자주포를 소개하면서 수출 가능성 등을 타진하는 한편 군 당국의 소요 제기에 맞춰 전력화 관련 준비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위아 관계자는 육군에 경량 자주포를 선보였을 때 K-105A1보다 화력이 뛰어난 장비를 소형 전술 차량에 올린 것에 놀라워했고 이런 장비가 육군 해병대에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우리 군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장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해외에는 경량 105mm 차륜형 자주포와 비슷한 무기가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에 출시되어 있다. 냉전이 끝난 직후부터 한동안은 자주포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미국은 포병 대신 공군의 정밀 유도 무기에 더 의존했다. 이 같은 기조가 지속되면서 신형 궤도형 자주포 개발은 정체됐다.
대신 제3세계 국가에서의 평화유지활동과 반군 토벌, 대테러 등에 필요한 차륜형 자주포 수요가 늘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차륜형 궤도형 자주포 수요를 모두 끌어올렸다. 대규모 전면전 상황에서 방어력을 지닌 궤도형 자주포는 요긴하게 쓰이고 있다. 신속한 이동과 사격이 가능한 차륜형 자주포도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155mm 차륜형 자주포가 개발 생산되고 있고, 이보다 위력은 낮으나 아직까진 전투에서 쓰임새가 충분하다고 여겨지는 105mm도 차륜형 자주포로 바뀌는 모양새다. 우크라이나군의 경우 신속한 사격 이동이 강조되면서 민수용 픽업 트럭에 작은 로켓 발사관 여러 개를 설치, 빠르게 쏘고 나서 곧바로 이탈한 뒤 또 다른 표적을 공격하는 전술을 쓰고 있다. 작지만 이동 및 험지 주파 능력이 우수한 차량에 강력한 화력을 더하는 방식이 주목받는 대목이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 M 제너럴에서 개발한 호크아이다. 미군이 쓰는 군용 차량인 험비에 105mm 곡사포를 얹은 형태다. 포를 쏠 때 발생하는 반동을 포 하부에 설치된 지지대 4개를 통해 지면으로 흘려보낸다. 포는 360도 회전이 가능해서 별도의 설치 작업이 필요치 않다. 기존 견인포보다 빠르게 방열해서 사격하고 이탈할 수 있다. 미군을 비롯해 다수의 국가에서 민군용으로 사용되는 험비를 플랫폼으로 활용해 차체에 대한 정비나 후속 군수 지원도 용이하다. C-130 수송기나 헬기에 의한 이동이 가능하다. 사격 통제 장치나 통신 장비 등은 첨단 디지털 방식이 적용됐다. 105mm 곡사포나 험비는 오래전부터 사용되던 것으로서 차별화된 성능을 내세우기가 쉽지 않다. 명중률과 작전 유율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격 통제 및 통신 등의 분야에 신기술을 적용, 성능 향상을 꾀한 것으로 보인다. 수십 년째 쓰이는 미국산 AR-15나 러시아산 에이크 소총의 각종 조준 장비와 손잡이 등을 추가해서 성능을 높이는 방식과 비슷하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의 일부 물량이 인도됐다. 영국의 군용 차량 브랜드인 슈퍼캣도 M 제너럴과 함께 105mm 차륜형 자주포를 만들었다. 오프로드 군용 트럭인 햄티 익스텐더에 105mm 포를 탑재한 형태다. 표적을 향해 발사한 후 신속하게 위치를 바꾸는 슛 앤드 스쿠트 기능이 있다. 전반적으로는 경량 105mm 차륜형 자주포보다는 K105A1에 더 가까운 컨셉이다. 다만 플랫폼의 차이가 크다. K105A1은 오래전에 개발된 5톤 트럭을 쓰고 있고, 조만간 중형 전술 트럭으로 바뀔 예정이다. 반면 슈퍼캣의 차륜형 자주포는 오프로드 능력이 뛰어난 차량을 쓴다. 현대위아가 개발한 경량 105mm 차륜형 자주포는 사거리가 호크아이보다 더 길다. 먼 거리에 있는 적군을 타격하기가 쉽다. 360도 사격 능력도 갖추고 있어서 해외 시장에서 호크아이와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는 평가다. 향후 경량 105mm 자주포가 육군에서 전력화되거나 수출된다면 경보병 부대나 공정부대, 특수전 부대 등의 작전을 지원할 화력을 충분히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